하나 둘 하나 둘. 자, 시작할까요? 바깥에는 전쟁이 엄청납니다. 이 트럼프 형이 엄청난 독주를 하고 있어서 바깥에는 전쟁이 지금 너무 격양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바깥에는 지금 기름값이 그 2,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리터당.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 이번에 그 UAE 있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수출 납품했었던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많이 그 이란의 그 미사일을 많이 요격해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걔들이 그 고맙다는 이제 표현으로 이번에 그 400만 배럴을 그냥 바로 보내줬어요. 좀 약간 호르무즈인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 옆이라서 못 건너는데 약간 우회해서 약간 고맙게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사업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하는데 그 미사일을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만들려고 하면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 정도 소요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주말 토일 만에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대. 이유가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시에 준하는 이제 휴전 국가죠. 그래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제 이 무기를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대. 그래서 갑자기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게 딱 이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방산 사업이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시스템이 그렇게 딱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아마 제가 저번 주도 말했었지만 올해 여러분들 이제 수능 치실 때 그 수능 플러스 이제 인문노술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올해 인문노술 주제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뭘 것 같니? 전쟁이요. 미이란 전쟁. 맞죠? 미이란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 밖에서. 그래서 아마 그게 굉장히 사회적 주제로서 여러분들한테 인권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상자가 좀 많잖아. 알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주제로서 아마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에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 정리 다 했죠. 거기에다가 문제를 10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11번부터 해서 문제풀이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끝날 때 여기에 선생님이 6시 반부터 시간 적어 놓으면 본인들이 이렇게 시간별로 이름 적고 상담, 질답 이렇게 진행을 해요.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10번까지 했으니 11번부터 오늘 같이 문제를 풀이할게요. 자,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 순서 쌍개수 구하라 했죠. 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C, 8 이렇게 돼 있죠.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A-B, B-C가 0. 이 말은 A가 B가 같거나 또는 B와 C가 같더라 이 말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기 때문에 A, B, C 다 같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경우의 수를 A, 이 경우의 수를 B라 했을 때 또는이란 이 말 때문에 뭐예요? 합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어때요? A, B의 공통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A, B의 공통된 경우의 수는 A, B, C가 다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야, A, B, C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상이야? 1 이상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A, B, C가 다 같은 경우는 111, 22, 333부터 어디까지?
888 해서 총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A, B가 같으면 여기가 어때요? 같은 숫자 취급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P, C, 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1부터 8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P와 C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2H 8H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BC가 같은 케이스를 Q라고 잡으면요. 자, Q라고 잡으면 AQ. 그래서 1AQ8이니까 똑같이 뭐야? 여기 8H2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8H2, 8H2 더한 다음에 어때요? 8 빼고 계산 때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64가지 하고 답이 나옵니다. 됐죠? 할 수 있겠나요? 안 어렵죠? 어려운 문제는 좀 이따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요. 또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1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했는데 요거는 별표 좀 해 주실래요? 자, A와 B와 C가 이렇게 돼 있죠. A. 자, 여기는 B, C, D. 자, 이고지 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 C, D. 자,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고입니다. 이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와 B의 대소관계가 있을 수 있죠. 맞지?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A가 B보다 작고, 맞죠? 여기가 뭐야? C, 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가 B보다 어때요? 이렇게 B가 A보다 작고 C, 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A, B가 서로 같고 얘가 C, D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하나 얘기할게. 여러분들 부등호 하나가 이렇게 다른 애가 같다가 없는 애가 끼기 시작하면요, 요때 케이스 분류가 복잡해져요. 뭐냐면 A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쪽 단위와 이쪽 단위에 대해서 이게 대소관계가 다 다른지 같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부등호가 다르게 설계를 하면 되게 힘들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될까요? A가 B, C, D 이렇게 돼도 되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B가 A, C, D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부등호를 어때요? 통일시키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와 얘가 겹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가 A 경우의 수라 하고 얘를 B라는 경우의 수라 했을 때 얘와 얘가 겹치는 애가 있겠죠. A와 B가 겹치는 상황은 뭐겠어요? 이 상황은 A, B가 서로 어때요? 같고 C, D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되는 숫자 값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어때요? 요 6H4 하면 되겠죠. 얘도 6H4 하면 될 것이고 거기서 뭐 빼는 거야? 두 개 겹치는 6H A, B 같은 3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얘가 뭐예요? 9C4거든요. 2배의 9C4 빼기에 어때요? 8C3 맞죠? 계산하면은 126에서 이제 뺍니다. 56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 196 요렇게 해서 확정이 나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12번은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들 부등식이 이렇게 다른 게 있으면 이게 되게 계산하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등호는 통일해서 계산하세요. 통일해서 계산을 원칙으로 하자. 그게 여러분들의 계산을 줄여줄 거야 이 뜻입니다.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저저번 주 없었던 사람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데스크에 달라고 한 다음에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거나. 알겠죠? 지워도 되죠? 자, 13번부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3번부터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1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필이 몇 개? 7자루. 볼펜이 5자루. 됐죠? 아, 4자루구나. 자, 얘를 어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에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같고요. 남학생이 각각 받는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다라고 해요. 맞죠? 자, 여학생은 연필을 무조건 한 자루 이상 받는데요. 볼펜은 못 받는 애도 있대요. 대신에 남학생도 볼펜은 무조건 한 자루 이상 받고요. 못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때요? 남김없이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는 어떨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그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일단 어떻게 돼요? 이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필 따로, 볼펜 따로 해서 연필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와 볼펜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독립적이지. 맞지? 생각해봐요. 연필 나눠준다고 해서 볼펜이 영향을 받니? 안 받거든. 그럼 내가 말했죠. 독립적인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지? 그냥 곱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연필부터 먼저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부터 합시다. 어때요? 일단 여학생한테 여1, 여2, 여3한테 나눠주는 연필이 최소 한 자루 이상씩이라 했죠. 한 개씩 깔 수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2개씩 깔 수도 있습니다. 2개, 2개, 2개 이렇게요. 자, 이때는 어때요? 남학생한테 가는 연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남학생 2명이에요? 감사합니다. 눈이 안 좋았다. 남둘 알겠죠? 2명.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남학생한테 한 자루가 가면 되죠. 맞죠? 그래서 남학생한테 한 자루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마가 되면 되겠죠. 자, 얘는요 어떻게 돼요? 남학생한테 몇 자루 가면 돼요? 4자루 가면 되죠. 그래서 남학생 2명한테 중복을 허락해서 어때요? 4개 가면 되겠죠. 2H4. 그래서 남 1, 남 2한테 가는 요 상황에 대해서 연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볼펜으로 해볼까요?
자, 볼펜은 남 1, 남 2. 그래서 볼펜이 이제 어떻게 깔려요? 한 자루 한 자루 깔릴 수 있겠죠. 네 자루 중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두 자루 두 자루 깔릴 수 있죠. 그래서 한 자루 한 자루 깔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 두 자루 두 자루 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남은 볼펜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여자 1, 2, 3. 에 어때요? 나눠주면 되잖아. 맞죠? 얘는 얼마야? 3H 얼마? 3 하면 되겠죠. 얘는 뭐야? 한 자루 남았지. 세 가지 아니야? 그쵸? 네 개구나. 뭐야? 죄송요. 다섯 자루인 줄 알았다. 볼펜이 네 자루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로 끝이죠. 얘는 뭐예요? 3H 몇 자루? 2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연필 나눠주는 경우랑 어때요? 동시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몇 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우리는 연필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5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야? 동시에 발생하는 것 경우의 수를 곱한다 했지? 볼펜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뭐지? 4H니까 6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뭐 하면 돼요? 곱하시기만 하면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야? 77, 49 하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5, 16 얘들이 어렵죠. 17도 좀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뒤에 25, 26, 27, 28, 29가 다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해서 잘 점검을 할게요. 14번 봅시다. 오늘 손풀이 올려놓을게요. 저번 주 내용 정리한 거랑 같이. 알겠죠? 올해 확통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전반적으로 큽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저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통이 올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내년이 확통이 뭐가 되죠? 그냥 공통 과목이 되죠. 실험적 성격이 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올해 확통 런자가 좀 많다 했죠. 인원이 많으면 변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래 없이 이제 남학생이 이제 이 확통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감안해서 약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명의 학생 A, B, C가 있고요. 같은 종류 사탕 6개를 맞죠? 같다 중조라 했죠. 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럼 중복조합이라 했습니다. 같은 초콜릿 5개를 또 사람 3명한테, 역시 중복조합이다. 자, 우리가 가에서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사탕을 그 다음에 어때요? 요 받는 사람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받는 사람마다 X, Y, Z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받는 사탕, 그 다음에 초콜릿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탕의 총 개수가 몇 개? 6개가 되죠. 초콜릿은 총 5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A는 사탕을 무조건 1개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고, 자, B는 초콜릿을 어때요? 1개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자, 밑줄 그어 주실래요? C가 받는 사탕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개 이상이다. 다를 이 문제 고지 곧대로 해석하면은 답을 못 풀어냅니다. 다를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달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발문으로 고쳐 보실래요?
다른 발문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문제에 대한 풀이 해법이 발생합니다. 다른 발문은 뭐예요? C는 적어도 한 개의 사탕 또는 초콜릿을 갖는다라고 바꾸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C는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냥 초콜릿 사탕 다 통틀어서 간식을 받는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야, 이러면 해석이 쉬워지죠. 적어도 한 개 이상 받는다, 적어도 뭐 이상 받는다라는 것은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C가 뭐가 되는 상황을 빼면 돼요? 0 되는 상황을 빼면 되죠. 전체에서 C가 한 개도 받지 않는 상황을 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전체 경우가 중요한데 전체 경우는 가, 나를 베이스로 깐 전체 경우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가는 어때요? 가, 나를 베이스한 전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3H5 얘는 뭐죠? 3H4 하면 되겠죠? 맞지? 자, C가 Z가 둘 다 0 되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때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어때?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C가 0이면 2H 얼마? 5가 되겠죠. 얘도 Z가 0 되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이니까 또 2H 얼마?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15 빼기 30 해서 정답은 285 이렇게 해서 답이 띵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발 기억하시고 다해서 별표를 해놓고 제발 다른 발문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줬는지 아니? 다로 줬는지 알아? 이렇게 주면 해석이 쉽겠지. 적어도 하나 받는다. 그럼 전체에서 아예 안 받는 경우 빼면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약간 꼬아내기 위해서 야, 사탕 또는 뭐야 초콜릿을 한 개 이상 받는다. 합이 한 개 이상이다 하는 이상한 어구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애들이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한다. 됐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킬러입니다. 킬러. 알겠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틀린 학생은 내가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하는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잘 봐요. 자, 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와 fx를 더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돼 있고 나에서 이런 상황이야. 자, 가나 중에서 봐봐. 제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기준은 누구로 했죠? 저번 주에 가 조건이 될 거다라고 했죠. 거의 웬만해서는 다 그래요. 그럼 나 조건은 뭐예요? 부등식에 대해서 대소관계잖아. 내가 이 중복조합과 관련된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 했지? 대소관계를 먼저 나열해 놓고 확인하라 했지. 그러면 15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무슨 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잖아. fx가 f의 x 더하기 1보다 더 어때? 크잖아. 맞지? 숫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처음엔 나에서 f의 1, f의 0,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서 우리는 먼저 주어진 대소관계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기가 편해.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 부등식 문제는 부등식과 중복조합 문제는 나열 후 확인이에요. 확인 제발. 확률과 통계는 제가 말했죠. 태도가 일관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내 풀이가 아니어도 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나의 기준이 항상 일관되게만 유지되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fx와 x를 더했을 때 뭐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x 안에 원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fx와 x가 더해졌을 때. 자, 그럼 봐봐. fx와 x가 더해졌을 때 치역은 마이, 마일, 0, 1, 2 다섯 개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누가 돼버리면 1이 되면 f2는 1이라면 1 어때? 2와 f2는 1이잖아. 그럼 3이 돼버리지.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얘가 될 수 없는 숫자는 1 또는 뭐야? 2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 f2가 2다 하면 2 더하기 2 하면 4니까. 자, 그 다음에 f1이 또 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2는 될 수가 없죠. 맞아요? 이해되셨니?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f의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대상이 누구 있어요? 마 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마 1 또는 마 2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못 되는, 안 되는,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집중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끝났어.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뭐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때요? 얘가 뭐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우리는 뭐 빼면 돼? 안 되는 상황들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지. 알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우리는 안 되는 상황을 빼기 시작하자 그 말이야. 일단 전체 경우는 뭐예요? 전체 경우는 뭡니까? O, H, O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일, 0, 1, 2 중에서 중복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뽑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총 안 되는 케이스 몇 가지? 이거 해서 뽑을 거야. 뺄 거야. 되셨니? 자, 이제 뺄 겁니다. 잘 봐요. 1번 F2가 뭐다? 2가 되는 상황을 뺄 겁니다. 맞죠? 여기가 2면 2밖에 안 돼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되셨어? 자, 두 번째 F2가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그치? 자, 1이면 어떻게 돼요? 1과 2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4개를 빼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2H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맞잖아. 여기가 만약에 1이면 1과 2 사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됐니? 자, 세 번째 F의 1이 뭐야? 2가 되는 케이스를 볼게요. 맞지? 자, 그러면 봐봐. F의 2가 2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2면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되셨어?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애가 어때? 이 중복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경우가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어때요?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피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어때요? 피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봐봐. 얘가 어떠니? 2면 얘가 뭐야? 여기가 2 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마일 0, 1, 2 해서 몇 개 될 수 있어? 5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다시 한번 말할게. 이때는 F1, F0, F마 2가 다 고정이란 말이야. 둘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상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된다고. 그래서 얘는 원래 5가지가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맞지?
이해되셨어? 근데 여기에서 얘가 있지. 얘가 둘둘둘둘둘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둘둘둘둘둘 하는 상황 이 안에 포함돼 있지. 그래서 중복되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뭐 해야 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맞지? 그 다음에 또 있어. 여기 1 둘둘둘둘 하는 경우도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얘가 1 되고 1 둘둘둘둘 되는 경우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셨니?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뭐 해야 돼? 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한 가지, 얘는 몇 가지? 5가지, 얘는 3가지 해서 요 합이 얼마야? 9가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됐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센스가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센스냐면, 자,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 현재 요런 상황이 이쪽에서 아예 어떤 상황으로 돼? 대칭적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요 상황이 얘와 얘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뭐가 된다? 대칭적 상황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일일이 구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경우의 수는 얘랑 어떻다? 똑같다 그 말이라고. 대칭적 상황이니까 지금 대칭적 상황이잖아. 이게 1, 2, 2면 이게 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마이면 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뭐야? 이 반대 상황의 F-1과 F의 -2에 대해서도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대칭적 경우의 수가 발생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경우의 수 똑같이 뭐야? 9가지가 나올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죠? 따라서 전체 OH5에서 9가 몇 개? 2세트 이렇게 빠지면 되겠지 뭐. 됐죠? 그렇게 해서 계산 때리면 요 계산이 126 빼기 18에서 정답은 108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니? 되셨어요? 그래서 요 센스 이거 중요한 센스. 대칭적 구조 별표. 알겠죠? 여기 A반이잖아. 확통을 좀 센스 있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대칭적 구조에서는 그냥 경우에서 동일하니까 기억해 달라. 알겠죠? 아, 이거 계란 분필인데 이거 좀 이상하네. 죄송해요. 조교쌤이 치워주시겠지만, 저는 요 안에 던질려 했는데, 제가 좀 분필 욕심이 많아서 좀 여러 개를 좀 돌려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리비로 만든 분필이에요. 친환경 분필, 에코 분필. 사실 먹어도 됩니다. 알겠죠? 먹으면 죽죠. 탄산칼슘인데.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방금 전에 제가 버린 거는 이번에 좀 궁금해서 써본 건데, 계란으로 만들어가지고 계란 껍질로 만든 분필이거든요. 계란 분필. 근데 너무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것도 아웃. 제가 저쪽으로 던지는 이유는 저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쌤이 이제 여기 닦고 이렇게 쭉 갈 때 저기 한 방에 밀어 넣으면 돼서 그렇습니다. 배려. 알겠죠? 지워도 되죠? 야, 이 전쟁이 계속 있어서 이거 어떡하죠? 지금 코스피도 엄청 하락하고 있고, 지금 막 삼성전자 오른다고 막 좋아하던 사람들 있잖아. 하이닉스 오른다고. 지금 거의 뭐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 사업 관련해서, 또 방산 사업 관련해서는 날마다 주식이 이제 더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갤럭시 S26 저는 이제 울트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받아서 핸드폰을 이제 3년 만에 바꿨는데 엄청 좋아요. AI 기능이 탑재돼서 이런 거 있잖아. 스팸이 오면 지가 알아서 답장을 해버려. 그냥 스팸이 오잖아요. 자기가 받아. 스팸인 거 알면 바로 끊어버려. 알겠지? 누군가 전화가 오면 자기가 대신 받아. 그래서 용무가 있으면 얘기해라 하면 자기가 이제 받고 막 이제 요약해서 말해줘 나한테. 급한 전화면 내가 받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아내랑 함께 바꿨는데 이번에는 통신사 할인 이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거의 생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만 원. 조금 할인해줘서 이제 5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더라고. 200만 원이잖아. 그걸 이제 2년간 할부로 나눠 내야 되는 거야. 매년 기계값이 매달 기계값만 7만 원 정도. 아무튼 요즘 세상이 참 편리해지긴 했는데 그만큼의 좀 리스크도 좀 있어가지고 참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요. 자, 16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나중에 그 대학교 입학할 때 바꾸시거나 이제 입학할 때 이제 세트로 다 맞추는 거죠.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요즘 대학교의 필수품은 패드입니다. 패드. 알겠죠? 전공 소적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애들. PDF 따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넣고 수업 듣거든. 그리고 너네가 대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에서 전공 소적으로 수업하는 쌤이 없어. 다 자기가 PPT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업하거든. 그래서 전공소적 볼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맨날 대학교 가면 전공소적 사면요 한 20만 원, 30만 원 그냥 쓰거든요. 되게 비싸요. 한 책 한 권당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요즘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전공소적 사는 애들은 바보다. 호구짓이다. 그냥 구글에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그냥 PDF 이제 명을 딱 치면 다 나와요. 다운받고 패드로 들고 다녀요. 그래서 꿀팁이야. 내년에 쓰라고. 알겠죠? 자, 지금 보시면 x가 1, 2, 3 해서 제가 분명히 말했죠. 가에서 대소관계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나열을 해라. F1, F2, F3, F4 이렇게 될 거야. 자, 될 수 있는 가능한 치역에 뭐 있어요? 0, 1, 2, 3, 4, 5 되는데 문제는 뭐니? FA가 A 원소가 딱 몇 개? 한 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에서 이번에는 기준인 나입니다. 나. 웬만큼은 다 가인데 나야 나. 알겠죠? 그러면 FA가 A인 원소가 딱 한 개니까 여러분들은 1번 F1이 뭐다? 1이다 하는 케이스 하나. 2번 F의 2가 되는 케이스 하나. 맞죠? 3번 F3이 3이 되는 케이스 하나. 마지막 4번 F4가 4가 되는 케이스 하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열해 주시면 되겠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F1이 1이기 때문에 F2는 2가 되면 안 되고요. F3도 3이 되면 안 되고 F4도 뭐가 안 되면 안 돼? 4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전체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얘가 3인 경우, 얘가 4인 경우, 뭐 얘가 2인 경우 이렇게 빼도 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아예 케이스 분류를 하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냥.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이때는 F의 2가 뭐 되는 경우? 1 될 수 있고요. 맞죠? F의 2가 뭐 될 수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죠. 맞지?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F2가 3이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4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얘도 뭐 돼버려? 4가 돼버린 거야.
맞지? 그래서 보면 FE는 3이 되는 케이스는 안 됩니다. FE가 4가 돼도요 4, 4, 4 돼버리기 때문에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는 케이스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FE가 3, FE는 4는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경우는 FE가 1 유일합니다. 맞죠? 그럼 FE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냐면 전체 경우는 뭐예요? 전체 경우는 얘가 1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5 이하죠. 그쵸? 그래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중복해서 뽑으면 되죠. 그래서 OH2 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야? F3이 3 되는 케이스, F4가 뭐야? 4 되는 케이스에서 2개 중복되는 게 이게 3, 4 동시에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죠? 걔들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뭐라고요? 5 빠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똑바로 했어요. 여기는 계산할 때는 알겠죠? 요 5 맞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5 여기 5 맞잖아. 그쵸? 그래서 5 했을 때 어때요? 일단 전체 경우는 OH5가 됩니다. OH 얼마? 하나, 두 개, 2가 되겠죠? 그쵸? 거기서 이제 뺍니다. F3이 뭐야? 3이 되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F4가 뭐야? 4가 되는 케이스에서 빼죠. F3은 3이고 F4는 뭐? 4가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F3이 3이면 어때요? 3, 4, 5 될 수 있죠. 요 세 가지입니다. F4가 4면 1, 2, 3, 4 될 수 있어서 3이 될 수 있는 거 네 가지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3, 4면 경우의 수 한 가지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요 경우의 수가 어때요?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요 9 나옵니다. 여기 알겠죠? 계산하시면 9 하고 나옵니다. 왜냐면 봐봐 여기 계산하면 6C이잖아. 그럼 15에서 그래서 얼마? 6을 빼는 거잖아. 9가 되겠지 뭐.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FE가 2면요 너무 재밌는 게 봐. 얘가 2면 얘는 자동으로 뭐야? 2로 결정돼야 돼요. 왜? F1은 1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2, 3, 4, 5 중에서 어때요? 결국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2거나 F3이 4면 안 되지. 맞지? 생각을 해봐. F3이 4면 4, 4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뭐요? F3이 5? 5는 되겠지. 어떤 거요? 제가 뭐라 했어요? FE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F3이 3은 안 되잖아. 맞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뭐. 아니 생각을 해봐봐.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라고요. FE가 이제 2가 되면은 여기서 더 안 했구나. 맞지? 하다 말았네. 죄송. 여기서 요 경우의 수는 이제 FE가 1일 때 한 번 하고 끝난 거야. 알겠지? 됐니? FE가 뭐가 될 수도 있죠? 3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경우의 수가 더 많은데 제가 여기 바로 넘어가서 그래요. 죄송. FE가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어때요? 얘 1이고 얘가 3이 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여기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 3, 4, 5 중에서 뭐야? 3H2에서 뺍니다. F3은 3이 될 때죠. 3이 될 때는 뭐야? 얘는 3, 4, 5 세 가지야. F4는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3, 4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F3, F4 같은 경우 3, 3, 4, 4 되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F2가 4가 될 수도 있죠. 얘가 4면 얘가 4, 4, 5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제 F4는 4가 아닌 상황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F2가 4라고 했을 때는 얘가 4, 4, 5 될 수도 있고 또 있어요. 4, 5, 5 될 수 있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되니? 두 가지. 맞지? F2가 5면요. 얘는 5, 5, 5 이렇게 될 수 있죠. 한 가지죠, 한 가지.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F1이 1일 때는 뭐야? 9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됐어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F2가 2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국한하면 안 되겠구나, 칸을. 자, F2가 2면요. 자동으로 F의 1은 뭐예요? 여기가 2면 얘는 자동으로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의 1이 2로 일단 고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F3은 3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F3은 3이 될 수가 없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F3, F4에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빼면 되겠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얘는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2, 3, 4, 5가 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하면 돼? 아, 미안. F1이 2가 될 수도 있는데 F1은 뭐가 될 수도 있죠? 하나 더 있네, 저기. 뭐도 돼? 0도 있네, 0.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F의 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F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빼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거 2, 3, 4, 5 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 2, 3, 4, 5 하면 총 4개죠, 4개. 그래서 4H 2 한 거에서 이제 뺍니다. F3이 3이 되는 경우. 그럼 3, 4, 5 세 가지. F4가 4가 되면 F3은 2, 3, 4 세 가지. 에서 어때요? F3, 3, F4, 4가 되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네. 됐어요? 이해되셨죠? 요 계산하면 10이고요. 여기서 얼마 빼요? 5 빼면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F2가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요 두 가지 곱하기 5에서 몇 가지 돼요? 10가지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퀴즈. F3은 3이 될 수 있을까요? F3은 3이다. F4는 4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여기서 멈출 예정인데요. 내가 아까 너네한테 뭐라 했어? 구조가 뭐라면? 대칭적이면 경우의 수가 어때요? 같다라고 한 거 아니야? 야, 거꾸로 F4가 얼마야? 4가 되는 케이스는 봐봐.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똑같은 게 정역이 1, 2, 3, 4인데 이 기준은 오른쪽 한 개 더 있고 이 기준은 오른쪽 한 개 더 있지. 맞지? 맞잖아. 1, 2, 3, 4 기준 오른쪽 한 개 더 있고 한 개 더 있잖아. 그럼 구조적으로 같냐 안 같냐? 같단 말이야. F4가 4인 경우나 F1이 1인 경우는 어때요? 같다니까. 그 다음에 F2가 2인 경우나 F3이 3인 경우도 어때요? 같다니까. 이해돼? 구조적 대칭이라 했잖아 아까.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게 더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 어때요? 구했던 15가지와 10가지를 더해서 이게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끝이죠 그냥. 알겠어요? 되셨나요? 잠시만 여기 계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 둘, 5. 잠시만요. 여기서 계산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15가지가 14가지거든요. 계산하면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9가지, 2가지, 1가지. 여기 숫자를 3으로 보고 계산한 것 같은데.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얘는 4에서 뭘 빼요? 아니지. 이렇게 계산해서 어때요? 4C이죠. 6가지에서 몇 개를 빼요? 4가지, 2개 빼면 되겠네. 에이, 그러니까 그렇죠. 봐봐. 9, 2, 2, 1 이렇게 됩니다. 맞지? 제가 요 숫자를 요거 보고 계산해 버렸어요. 요 14가지입니다. 14가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 대칭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14가지와 여기서 10가지를 더해서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몇이에요? 48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강조를 하냐면 구조가 대칭적인 것들은 몇 배? 2배라. 특히 이런 부등식 관련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죄송해요. 제가 여기 이거를 이쪽으로 그냥 옆으로 나열했을 걸 괜히 여기 이렇게 밑에 빈칸처럼 쓰다가 여기서 숫자를 잘못 확인했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 9가지, FE가 3일 때 2가지, FE가 4일 때 2가지, FE가 5일 때 1가지 해서 총 14가지. 여기서도 10가지. 2개 더해서 구조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F3이 3이 되는 경우랑 F4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도 얘도 총 24가지가 될 거야. 알겠지? 기억해 줬어요. 됐나? 이거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킬러 문항. 알겠죠? 30번 문제. 자, 17번은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 보실까? 자, 17번 하고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의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7번 계산할 때 제가 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x2가 크거나 같죠? x1 더하기 2 x3이 x2 더하기 2 x4가 x3 더하기 2 그래서 지금 x4가 12보다 작거나 같은데 x4는 이게 어떻게 된다 했죠? x3 더하기 2가 된다 했죠? 자, x3 더하기 2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x2 더하기 4가 된다 했죠? 그래서 x2 더하기 4는 여기 적용하면 x1 더하기 6이 되는데 여기서 x1이 뭐야?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 때문에 이게 0 이상 돼서 이게 6 이상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6부터 12까지의 숫자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거야? 4개 뽑으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지? 그치? 자, 이거 뒤에 가시면 우리 몇 번을 보시냐면 여기 30번 문제 보실래요? 30번 되나요? 요 30번 문제가 어디 거였냐면 6월 평가 문제죠. 30번 문제. 그래서 요 30번이 6월 30번 문제였습니다. 2026 학년도.
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지금 가에서 보시면 F1, 2, 3, 4가 얘를 만족한다 했을 때, 자 1을 넣으면 F의 2 더하기 3한 개, 그거 나왔죠. F의 1 더하기 1, 자 1 넣으면 이렇게 돼요. 자 2를 넣을게요. F의 3 더하기 3, 2를 넣게 되면 F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3을 넣으면 F의 4 더하기 3, F의 3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끝이죠. 여기 4를 넣게 되면 F의 5 더하기 3, F4 더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의 2는 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 잘 봐요. 요 부등식을 맞출 거야. 얘가 뭐야? F4 더하기 3이니까 얘도 F4 더하기 3으로 맞추는 게 좋겠지. 여기 얼마씩 빼? 1씩 빼. 그럼 이게 F의 5 더하기 2가 이렇게 되겠지. F의 4 더하기 3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F3 더하기 3 되겠지. 그럼 얘는 F3 더하기 3은 뭐야? F2 더하기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F2 더하기 2로 맞춰봐. 이면 1 빼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빼면 뭐야? F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X에서 X로이니까 얘가 뭐예요? 맥시멈 숫자가 얼마니? 5잖아 5. 그래서 이거 7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F의 2가 홀수라 했으니 얘가 첫 번째 FA가 1일 때, 두 번째 FA가 3일 때, 세 번째 FA가 뭐일 때? 5일 때로 보겠습니다. 됐죠? 자 F의 2가 어때요? 1이다 하면 여기가 뭐야?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가 이제 3이 될 거야. 3. 그러면 3, 4, 5, 6, 7 중에서 어떻게 되니? 중복을 허락해서 어떻게 돼요? 3, 4, 5, 6, 7 해서 어때요? 5가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정확히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3이면 3, 4, 5, 6, 7에서 어떻게 돼?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빼는 상황으로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좀 보는데 조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자 이게 3이면 봐봐 이게 3이 될 수 있다 없다? 3 되려면 F3 뭐 돼야 돼? 0이지. 근데 F3은 뭐가 될 수 있어? 자연수인 1, 2, 3, 4, 5에만 대응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3이라 해서 여기 3, 4, 5, 6, 7에서 이게 계산하시면 절대 틀려. 얘는 뭐 이상이 돼야 돼? 4 이상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3이지만 얘는 4 이상 되는 상황이라 결국 우리는 4, 5, 6, 7 중에서 몇 개? 하나, 둘, 세 개 뽑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F3이 뭐야? 1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는 4, 5, 6, 7이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3개를 이렇게 뽑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3이잖아. F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뭐야? 1, 2, 3에서 몇 개? 3개. 그래서 여기는 F의 1이 갈 수 있는 경우 얘는 F3, F4, F5를 결정하는 상황. 됐죠? 이해되셨나요? 자, F2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5가 됩니다. 5.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값이 5가 돼서요. 우리는 그냥 5, 6,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여기는 3H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는 뭐야? 여기서 이제 5니까 여기 숫자 5니까 F1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5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F의 1 됐죠? 자, 마지막 얘가 5가 되면요. 이게 7이거든요. 그럼 얘는 7, 7, 7, 7, 7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7이 된다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여기 F1이 또 7 된다 이러거든. 아니지. F1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5까지밖에 안 되잖아. 곱하기 5 해야지 얘들아. 알겠니? 작년 6월 평가원 약간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응? 그래서 얘는 어때요? 60. 얘는 뭐야? 50. 얘는 5. 그래서 얘 세 개의 합을 구하라 해서 정답은 얼마? 115. 이렇게 해서 작년 6월 평가원 30번 문제였죠. 그래서 요 풀이가 여기는 어때요? 일맥상통하지 이거랑. 알겠죠? 그래서 기출은 기출로부터 출발하는 이 상황.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됐죠? 그래서 요 17번하고 30번은 연계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같은 풀이 방법론이니까. 됐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셔서 아까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겠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는 되게 쉬워서 안 할 겁니다. 18번 문제는 3초 컷이에요. 3초 컷. 어떻게 하면 돼요? 3초 컷. 원판 3개를 택해서 중심에 일치하도록 하는데 어때요? 지금 문제에서는 6종류의 원판이 3개씩 18개인데 그냥 어떻게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같은 원판은 어때요? 같게 쌓아야 되고 어때요? 크기별로 가장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와야 돼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종류죠. 6종류의 원판에서 총 몇 개를 쌓으면 돼요? 문제에서 몇 개 쌓아요? 지금 3개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가에 보면 원판 3개를 택하여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쌓는다라고 돼 있잖아. 18번이 옛날 문제인데 3초 컷이야. 3초 컷. 그냥 어떻게 되면 돼? 6H 얼마? 3으로 끝내는 거야. 맞지? 크기와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상황이잖아. 그럼 선생님 이 쉬운 문제가 왜 이렇게 했나요? 그 당시에는 중복조합이 교육과정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풀었을까?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알겠지? 그 당시 시대에는 중복조합 풀이가 아니었다니까. 다 일일이 뭐 해야 돼? 상황을 구분해서 풀었어야 됐다 그 말이야. 알겠지? 종류가 2종류일 때, 종류가 1종류일 때, 맞지? 종류가 3종류일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다고. 알겠어? 그 당시 때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미 중복조합 알기 때문에 요 15번 문제는 현대의 풀이로는 6H3 하고 끝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 문제를 현대식 풀이로 이렇게 푼다라는 취지로 넣은 거예요. 그냥 문제는 쉬워요. 알겠지? 자, 넘어가셔서 일단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A, B, C, D 모든 순서상 개수인데 자, 특수한 조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야 마이너스 D 된 거 보여? 이게 9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나에서 이렇게 돼 있죠. D가 4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은 상황이고 C가 D보다는 어때요? 자, 크거나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C-D로 이렇게 받고
이게 0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한 뒤. 자, 문제 푸는 방법론은 얘를 아예 통으로 바꿀 겁니다. 얘를 E라고 바꿀게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E가 얼마요? 9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뭐예요? 3H 9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문제는 D가 뭐예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D가 어때? 그냥 D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알겠니?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2였잖아요. 2. 맞죠? 그래서 우리는 C-D가 2였잖아요. C-D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넘겨. C가 뭐야? D 플러스 E 이렇게 두는 겁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얘가 뭐야? 얘는 이게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이렇게 되고 있잖아. 맞지?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 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D는 0, 1, 2, 3, 4가 될 수 있어요. 자, E는 고정된 숫자죠. 이 계산이 좀 빠릿빠릿해야 돼. E는 고정된 숫자야. E가 결정되면 알아서 뭐가 결정돼요? C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D가 가능한 몇 가지? 5가지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셨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얼마면 돼요? 5 하면 끝이야. 끝. 알겠지?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뭐야? 55 여기 이제 계산하시면 11C 어때? 2죠? 그럼 55 곱하기 5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75. 됐어? 이해되셨죠? 이거 이런 애들이 있어서 좀 내가 걱정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A 더하기 C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해서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9인데 제가 마이너스 D를 어떤 뭐 P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D를 하시면 마이너스 D가 크거나 같거든요. 마이너스 4 이상이요. 그래서 결국 P가 마4 이상이 되므로 선생님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P 해서요. 마4 이상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를 깐다라고 했을 때 P 다시 마이너스 4는 9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요거 넘겨서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P 다시가 얼마다? 13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센스 있게 이렇게 풀겠다라고 했다가는 틀려. 왠 줄 아니?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거의 독립적이거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안 되는 애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구로 풀이를 하게 되는 순간 말려서 여러분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계산이. 알겠지? 아니 숫자 크기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 지금 얼마야 이렇게 하면 4H13이잖아. 그치? 야 4H13 하면 얼마야? 16C 13이잖아. 그럼 16C 3 하면 숫자가 오지게 커져. 이미 보기에 답이 없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제발. 알겠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상황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됐죠? 지워도 되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마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확률에 대한 이야기 앞부분 살짝 할 건데 중복조합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지? 100% 6구 수능에 나온다니까. 알겠지? 100%라 해서 내가 중복조합은 100% 6구 수능에 28, 29, 30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네들한테 치킨 한 마리씩 싸줄 수 있다. 응? 엄청난 자신감이지. 1인 1딱이다 진짜. 응? 날 더운데 제가 말했죠. 마실 거 하나씩 사준다고. 기억나세요? 다음 주는 시험 전날이라 좀 분위기를 붕 뜰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 시험 친 그 다음 주 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마실 거 하나씩 사줄게요. 고생했다는 취지로. 알겠죠? 그 메가 커피로 하나 사줄 테니까 시험 지난 직후 월요일 날 제가 한 번씩 사줄게. 알겠죠? 됐나? 응? 네? 휴가를 바로 나가? 야, 아니지. 13일 날 시험 아니야? 17일 날 시험이야? 이때가 화 아니에요? 아, 20일부터 휴가야. 그 월요일까지 쉬나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사줘야겠다 그냥. 괜찮죠? 아니, 너네 좋겠다. 시험 치고 바로 휴가 나가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잘 치고 집에 갔을 때의 느낌과 잘 못 치고 집에 갔을 때 쉬는 느낌이 좀 어때? 다르겠는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3월 모의고사는 어려우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점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덕분은 원래 어려워요. 약간 그 강남대성 의대관 애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만든 문제라서 실제 등급 커트라인이 한 2개 정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내가 덕후 4등급 나왔지. 조정 등급 보면 2등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해돼 있어? 그래서 한 2등급 차이 나요. 그래서 내가 못 친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엄마가 뭐 담임쌤으로부터 이제 성적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의 등급 4등급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고 엄마가 막 정색할 수도 있어. 기숙학원 보내놨더니 4등급 찍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너네가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엄마, 그 성적이 아니라 위에 조정 등급을 봐라. 그럼 이제 2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거든. 알겠죠? 이 덕후 시험 자체가 원래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고 재수생들끼리만 뭐 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 때문에 조정 등급을 봐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너네가 거기서 확률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엄마, 표본 집단이 달라. 알겠어? 엄마, 표본 집단이 아예 차이가 많이 나. 엄마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네요. 이게 정규분포 곡선상에 재수생끼리 이 정도 표본을 이제 뽑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수능과 표본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엄마 그 용어 알아? 해서 엄마 모르면은 엄마는 뭣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래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20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해서 얘가 이제 18하고 나오죠. 다 자연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해석이 너무 쉬워서 그냥 빠르게 할게요.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요.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2로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대상을 뽑죠. 4C. 그쵸? 그래서 걔가 이제 XY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식을 구성하면 돼요? 3x 다시 더하기 1 3y 다시 더하기 1 해서 xy는 3으로 나눈 나머지 1 그 다음에 3z 다시에 더하기 2 3w 다시 더하기 2 해서 이 결과가 얼마? 18 하시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 w 다시가 뭐예요? 전부 다 의미하는 정수로 맞춰졌죠? 계산하면 되겠지. 이게 얼마예요? 그냥 일단
1, 6 빼면 12, 4로 나누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 w 다시 했을 때 이게 4가 되므로 전체 4h4에서 아까 전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의 대상 뽑는 뭐야? 4c하고 계산 때리면 되는 거 아니니? 됐지? 오케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21, 22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풀게요.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2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의 합은 얼마? 가해서 이게 7이고요. 나에서 2의 A제곱에 4의 B제곱한 게 어때요? 8의 배수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하나로 바꾸면 2의 A 플러스 2B 아니야? 그치? 이게 8의 배수 되려면 이게 뭐 되면 돼? 3 이상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해봐. 이렇게 된다. 이거 퀴즈. 야, 이거 케이스 많아 안 많아? 많지? 어? 근데 거꾸로 생각하자. 얘가 3보다 작을 때는 케이스가 어떨까? 둘 다 자연수니까. 아, 자연수 맞나? 정수니까? 정수. 자연수 맞죠? 아, 음이 아닌 정수네. 죄송. 음이 아닌 정수. 야, 이게 케이스가 얘보다 더 어때요? 작잖아. 그럼 전체 경우는 뭐? 3H7에서 뭐 빼면 돼요? A 더하기 2B가 뭐가 되는? 2 이하가 되는 상황으로 빼면 되지. 됐어요? 그러면 케이스 하나 따져보자. 2가 되는 경우는 뭐야? 2, 0 있죠? 야, 0, 1도 있네요. 맞지? 1이 되는 경우는 뭐 1, 0밖에 없네. 그쵸? 또 뭐도 있어요? 00도 있죠. 맞지? 그래서 전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네 가지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 보자. 얼마요? 9C 7이네. 그렇죠? 그럼 9C 2에서 4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36 빼기 4에서 정답은 32 하시면 이 문제풀이가 훨씬 더 쉽지. 제발 이런 거 이거로 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알겠죠? 오케이. 자, 22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 교재에 문제가 많이 들어있죠. 이거 일부러 노린 거예요. 이거 작년에 온라인 하시던 이창모 쌤의 심화 특권과 다릅니다. 문제가 2배 정도 더 수록된 거야. 자, 제 취지는 뭐라 했죠? 확률과 통계에 기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지? 그냥 이 교재만 열심히 해도 된다 했어. 내가 분명히 선별할 거 다 선별해서 넣었다. 알겠죠? 나머지는 과거에 엄청 킬러라고 불리던 케이스를 과하게 나누는 경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거는 최근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계산하고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기출은 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기출만 점검하셔도 충분하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서는 확통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나에서 A, B, C는 자, 요렇게 되고 있죠. 야, 너무 이게 어렵지가 않아서 봐봐. 이거를 어떻게 쪼갤 수 있어야 돼?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 하시고 5의 4제곱 하면 되겠지.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2의 x, 5의 x, 뭐 B는 2의 y, 5의 y, 맞지? 뭐 y 다시. C는 뭐 2의 z, 5의 z 다시. 뭐 D는 2의 뭐 w, 뭐 5의 w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D의 배수로 했으니 1번 D가 뭐가 될 수 있어요?
1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D는 뭐가 될 수 있어? 2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세 번째 D는 뭐야? 5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D는 뭐가 될 수 있어? 10이 끝이야. 이유는 왜 그래? D가 인수를 몇 개 갖는 순간, 인수 2라는 인수를 최소 2개 이상 가져버리는 순간 나머지도 2개 이상의 인수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전체 인수의 개수를 넘어 안 넘어?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D는 2나 5의 인수를 1개 이상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1개가 맥시멈이라고. 알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A는 어때요? 2의 X 어때요? 5의 X 다시. B는 2의 Y 5의 Y 다시. C는 2의 Z 5의 Z 다시. 이렇게 해서 어때요? X, Y, Z의 합이 뭐 되면 돼? 4가 되면 되죠. 그래서 얘는 X, Y, Z의 합도 4,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합도 4가 되면 돼서 계산하시면 이거는 뭐야? 3H 4에다가 3H 4 이렇게 해서 확장 나면 돼요. 됐죠? 얘들아, D가 2면 이게 2가 하나씩 깔리거든. D가 2면 여기에 2가 하나씩 이렇게 깔리고 끝이에요. 끝.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때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 합이 얼마야? 4다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이 뭐야? 3H 4로 5의 거듭 제곱의 합이 4다라고만 확정 지으면 돼요. 자, D가 5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가 되는겨? 여기가 111 되고 여기가 X, Y, Z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상황은 얘랑 똑같이 3H 4가 되고요. 야, 얘가 10이면 이거 10이면 얘 10, 10, 10밖에 안 되지.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로 끝이잖아. 그래서 얘들 그냥 더하면 끝 아니야? 맞죠? 그래서 싹 다 더하면 256 하고 나옵니다. 이게 225라서. 그래서 이거 15 제곱에 이거 15, 얘 15 이래서 싹 다 더하면 256 하고 답이 됩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23, 24, 25, 26, 27, 28, 29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같이 점검하고요. 오늘 2항 정리에 대해서도 점검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오늘 진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과제 가져갈 사람 가져가시고, 질문할 사람 교무실로 가져오세요.